네, 2교시 수업 하죠. 저작권 알죠? 그럼 넘어갑니다. 네, 2교시는 백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기억 잘 하고요. 백제에서는 했던 설명들은 빼고 좀 빨리 넘어갈게요.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 왕의 계보도입니다. 온조왕이 백제를 세웠죠. 여러분 그 백제 건국설화, 건국신화 알고 있습니까? 주몽의 아들 유리가 부여에서 고구려로 내려오니까 네, 그 주몽의 양아들, 친아들이 아니에요. 양아들 2명 유리하고 온조가 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왔고 비류는 인천, 온조는 서울에다가 나라를 세웠죠. 네, 그 온조가 세운 나라는 십제였는데 나중에 비류가 합류하고 사람이 커지면서 백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온조가 나라를 세운 연도를 기원전 18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구려 때 태조왕부터 배웠죠. 1세기 있었던 백제는 어느 왕부터 공부하냐면요. 네, 8번째 왕, 8대 왕, 고이왕부터 봅니다. 고이왕은 234년부터 왕을 했네요. 3세기네요. 3세기. 백제는 다시 고구려는 1세기였는데 200년 가까이 늦네요. 백제 발전이. 그러면 고이왕은 무슨 일을 했길래 배우는 건지 예상이 됩니까? 네, 전쟁했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기원전 18년 봐두고요. 두 번째, 백제가 처음 있었던 위치, 한강 유역은 왜 좋았는지가 두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읽어보고요. 세 번째 문단에 고이왕이 나옵니다. 고이왕 업적 보겠습니다. 마한의 중심 세력이었던 목지국을 병합하여 한반도 중부 지역을 차지하였다. 결국 전쟁했다는 소리죠. 결국 세력이 확장되고 왕의 힘은 커지겠죠. 1교시 때 했던 내용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왕이 군장들을 제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봅시다. 법률을 제정하고 관리 제도를 마련합니다. 법률, 소수리망도 설명했죠. 왕의 말을 모아두는 겁니다.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아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관리 제도, 아까 동그라미 기억납니까? 군장을 귀족으로 바꾸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의 크기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줬다고 했죠? 백제는 몇 등급입니까? 네, 16등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이왕 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고구려는 1세기부터 태조왕이 너무 빨라서 그런지 오랜 시간 동안 전쟁도 많이 하고요. 법률도 나왔는데 백제는 조금 한방에 했다고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탐구에는 백제 수도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제 수도 아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풍납동 토성이 거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요. 네, 51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배워야 할 왕, 근초고왕이 나옵니다. 근초고왕. 네, 근초고왕은 그럼 몇 번째 왕이냐? 네, 13번째 왕입니다. 네, 고이왕에서 100년 가까이 지났네요. 10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근초고왕 어떤 일을 했길래 우리가 보냐? 네, 근초고왕 때 볼게요. 부자상속 왕위 계승 확립합니다. 이거 고구려도 설명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한의 전 지역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전라도까지 차지했대요. 여러분 지도 혹시 알아요? 지금 용인이 있는 곳은 무슨 도입니까? 경기도죠. 경기도 아래가 충청도예요. 충청도까지가 중부지방이고요. 충청도 아래가 전라도예요. 더 땅이 넓어진 거죠. 그러면 왕의 힘은요 더 강해지는 거 이해가 됩니까? 네, 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때 배웠던 거 고국 원왕이 죽었던 거
네, 군초고왕 때 일입니다.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고요. 왕 죽이고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넓힙니다. 황해도는 어디냐? 여러분 경기도, 용인이 경기도죠. 경기도 위에가 황해도입니다. 결국 힘이 엄청 세진 거겠죠. 그런 힘을 바탕으로 백제는요 해상 교통로까지 확보합니다. 그래서 중국 요소 지방으로 진출하고요.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진출합니다. 요소 지방, 여러분 압록강 떠올려 보세요. 북한 가장 위에 있는 강 압록강. 압록강의 서쪽이 저번 시간에 요동 지방이라고 했죠. 요동. 요동 지방에서 더 서쪽으로 가다 보면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요하강이에요. 그 요하강의 동쪽이라고 해서 요동지방인데 그 요하강의 서쪽이 요소지방이에요. 결국 더 멀리 갔다는 소리죠. 이따가 지도 볼게요. 봐두고요. 일본 규슈,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쪽이 규슈인데 중국, 백제, 일본 세 나라네요. 여러분 백제 뭐 했을까요? 고조선 돈 많이 벌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중개무역으로 백제가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뭐 할까요? 소고기 사 먹을까요? 네, 무기 사고 하겠죠. 그래서 백제가 군초고왕 때 전성기를 보냅니다. 그 전성기의 흔적이 칠지도라는 칼입니다. 7개 가지가 솟아 나와 있는 칼을 일본에게 선물로 줘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선물 가져라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때 일본은요 아주 후진국이었거든요. 이런 거 못 만들어요. 백제니까 만들지. 네, 봐두고요. 밑에 왕이 하나 더 나오네요. 네, 침류왕입니다. 침류왕은 뭐 했냐?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통합을 꾀했다고 하네요. 아까 불교 기억납니까? 왜 정신적인 통합? 백성들의 불만이 사라지고 다음 생을 위해서 현재 열심히 한다고 했죠. 그 내용입니다. 고구려는 혼란기라서 받아들였지만 백제는 혼란기는 아니어서 혼란기를 극복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더 발전시켰겠죠. 나라를. 네, 봐두고요. 밑에 볼게요. 밑에 보면 생각 넓히기가 나옵니다. 백제 이후 중국 진출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 역사책에 여러분 지도 보면 요소 지방 보입니까? 거기에 진출했다고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중국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싶어 하는 거고요. 중국은 자기들이 적어 놓고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굳이 아니라고 믿을 필요는 없죠.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출했다, 뭐 정복했다고 말은 안 하고요. 진출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개무역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 간 것 같다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52쪽 가겠습니다. 이제 신라가 나옵니다. 신라 볼게요. 신라의 건국과 성장. 신라도 왕을 좀 볼게요. 신라는요 왕이 좀 많아요. 지금 여기 나온 건 통일 전입니다. 우리는 누구부터 보냐? 네, 17대 왕 내무랑부터 볼 겁니다. 내무랑 여러분 356년부터네요. 몇 세기입니까? 4세기죠. 제일 늦죠. 백제가 3세기였죠. 제일 늦습니다. 제일 늦은 이유는 중국에서 가장 멀어서 그래요. 선진국에서 가장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볼게요. 네, 신라는요 기원전 57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삼국 중에 가장 빨라요. 근데 이거 제대로 믿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첫째 줄에 보면 삼국 사기에 적혀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삼국 사기를 누가 만들었냐? 네, 신라인의 후손이 만들어서 그래요. 김부식이란 사람이에요. 뭐 부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억해 두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여러분 밑에 보겠습니다. 내무랑 때 업적을 조금 배울 만한 게 나오는데 결국 전쟁이에요. 네, 낙동강 동쪽에 진안 지역을 대부분 차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 많이 했고 왕의 힘이 강해졌겠죠. 그 강해진 것을 바탕으로 왕의 호칭, 가장 힘이 셌던 군장의 호칭을 마립간이라고 불러줍니다.
결국 왕이 센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김씨가 왕위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단 보면요.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 왕위에 올랐다 이거 보입니까? 이건 뭐냐면요. 군장 1, 2, 3이 서로 힘이 비슷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저번 시간에 동그라미 기억납니까? 그런데 그 동그라미 3개가 있던 게 그 중에 하나, 김씨가 다스렸던 동그라미가 나머지 동그라미보다 힘이 강해져서 이제 거기서 왕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단계는요. 김씨가 박씨, 석씨를 죽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왕만 계속 했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신라도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옆에 보면요. 신라 왕의 호칭, 신라의 대장을 어떻게 불렀는지가 순서대로 바뀐 거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거서관에서 차차옹,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거서관, 군장, 그냥 군장이죠. 차차용, 무당이래요, 무당. 재정일치, 살짝 떠오릅니까? 이사금, 나이 많은 사람. 이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내무랑 때 마립간. 그리고 중국에서 불렀던 왕이라는 것은 나중에 지증왕 때 쓰게 됩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신라는요, 일본에, 왜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요. 제일 약했으니까 제일 약한 사람부터 원래 죽이는 게 맞죠. 그래서 신라는 광개토 대왕에게 광개토 대왕에게 도와달라 하고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이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라가 일본의 침략을 물리쳐요. 이거 나중에 가야 할 때 나옵니다. 살짝 기억해 두고요. 이 광개토 대왕의 흔적이 내 옆에 호우라고 글자가 새겨진 청동 그릇이 신라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도와줬다는 걸 증명합니다. 왜냐면요, 왜 신라 사람들이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적힌 그릇을 사용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집에 트럼프라고 새겨져 있는 뭐 그릇이나 뭐 있습니까? 없죠.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신라의 골품제가 나옵니다. 신라의 골품제. 여러분 전에 앞 시간에 설명했던 거, 그 군장을 관리로 바꾸면서 등급을 줬던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가장 힘이 셌던 사람들의 후손들을 진골로, 여러분 옆에 표를 보세요. 표. 진골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6개의 부가 신라는 연맹을 했는데 그 6개의 부의 후손들이 진골이라고 추측되고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겠죠. 정복했어요. 얘는 힘 좀 있네. 그럼 너 그 다음 등급 가져가. 그 다음 등급이 육두품이에요. 여긴 숫자가 큰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또 정복했더니 얘는 힘이 약해요. 너는 6은 안 되겠다. 너는 5. 그리고 그 다음 정복했어요. 넌 더 약하네. 너는 4밖에 안 되겠다. 4두품해.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라에 합류될 때 그때 힘의 크기에 따라서 너는 어디까지만 할 수 있어. 왜? 힘이 약했으니까. 너는 강했으니까. 라고 정해준 게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이어서 골품제입니다. 고구려 뱃제도 신무제도가 잘 있었겠지만 기록이 잘 남아있는 게 신라만 남아있어서 신라의 골품제만 좀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봐두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거는 비밀 댓글 있죠? 물어보세요. 가야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야는 중앙집권국가 프로로 진출을 못했습니다. 근데 힘이 셌어요. 왜 힘이 셌냐? 책 볼게요. 네, 가야는 여러분 지도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지도 한번 봐볼게요. 가운데 네, 좀 삼각형 모양의 가야가 보입니까? 왼쪽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백제. 오른쪽에 신라. 둘 다 강한 애들이네요. 가야 중앙집권국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중앙집권국가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전쟁이었죠. 네, 가야는 전쟁할 수 있는 땅이 한계가 있어요.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려고 하니까 이미 백제 신라가 먹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커지겠죠. 네, 그런 상황이 가야는 닥쳐서 중앙집권국가로 못 갑니다.
그런데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못 가냐? 네, 이따 설명할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이제 금강가야인데 연맹이에요, 연맹. 중앙주권 국가가 안 됐기 때문에 군장들이 힘을 합쳤죠. 그 중에 왕이 나오겠죠. 왕이 됐던 가야, 동네가 금강가야였어요. 전부 다 이름이 가야로 끝나요. 가야. 그래서 금강가야가 힘이 제일 세서 얘네들이 왕을 합니다. 왕을 해요. 그래서 중앙주권 국가로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봤더니 아까 말했죠. 백제가 있죠.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구사한 나라죠. 쟤랑은 안 되겠다. 쟤는 패스합니다. 오른쪽을 봐요. 신라가 있어요. 가장 늦어요. 저놈은 좀 할만하겠다. 그래서 신라 쪽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누구랑 함께? 네, 일본과 함께 신라를 쳐요. 신라를 먹으면 전쟁으로 영토가 넓어지니까 금강가야가 중앙 집권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줘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해요. 근데 패배해서 끝나면 좋은데요. 고구려가 강개토대왕의 군대가 이 경주에서, 여러분 지도 보세요. 경주에서 김해까지 와버립니다. 그 김해에서 금강가야 군대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금강가야가 바보가 돼버립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라기보다는 아쉽죠.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힌 거죠. 그래서 가야는요, 중앙주권 국가가 되는 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야는요, 왜 이렇게 그 중국과도 멀죠? 근데도 불구하고 힘이 셌냐? 힘이 센 이유는 철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 만변한 진안, 얘가 변안이죠. 변안 지역이 철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철이 많이 나니까 무기가 강했겠죠. 그리고 철을 일본에 수출해요. 일본은 가야한테 잘 보여야 철을 받겠죠. 그래서 밑에 외와 긴밀한 관계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죠. 이번 시간에는 네, 여러분 공부를 좀 하고요. 기억 안 나는 건 물어보면 적겠습니다. 이거 늦었네요. 변환. 네, 좀 더 하죠. 54쪽 삼국의 귀족회의와 통치제도가 나옵니다. 깜빡했네요. 여러분, 삼국은 연맹에서 중앙주권 국가가 됐죠. 그래서 연맹왕국일 때는 각각의 군장들이 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를 못했죠. 그랬겠죠. 그 무시 못했었던 흔적이 귀족들의 회의로 남아 있어요. 군장에서 귀족으로 바꿨지만 바로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불러서 회의해요. 그 회의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 회의의 이름만 기억하겠습니다. 고구려 제가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백제는요 정사암이라는 바위에서 모였다고 해서 정사암회의라고 합니다. 쉽죠? 밑에 통치제도는요 아까 저번 시간에 말했던 거 군장이 귀족이 되면서 등급을 받는다고 했죠. 그 등급에 몇 개냐, 몇 개가 있냐 그걸 말합니다. 고구려 10여 등급, 10개일 때도 있고 11개일 때도 있고 9개일 때도 있어서 10여 등급이라고 하고요. 백제는 16등급이어서 16등급 딱 써놓고요. 신라 17등급이라고 해서 딱 적혀 있네요. 그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네, 정사회의 늦었습니다. 네,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물어보고요. 그래야 자기 있게 됩니다. 춤 보고요. 수업 끝내겠습니다. 20분 안 되네요. 끝!